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중시와의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잖아요. 사실 별일이 네. 없더라도 이쯤 되면 괜히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 싶은데 멘토님은 어떠세요? 이제 나이를 먹었는가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좀 금요일이니까 공휴일이니까 좀 쉬는 날 분위기도 나고 밖에 나가면 그렇죠. 연말 분위기도 제법 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시장도 오늘 기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맞습니다. 했는데요. 시장 상황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네, 드디어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제가 외인들이 돌아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드디어 지금 그쵸? 외인들이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현재 2,006포인트 상황에서 0.69%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664포인트에서 0.09% 정도의 소폭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코스피에서 외인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냐면 개인은 2,155억 원, 상당히 많이 많은 팔고 있네요. 물량을 매도를 합니다. 네. 기관들이 1,707억 원 정도의 순매수 상황. 외인이 드디어 269억 원, 적지만 그래도 어제부터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오늘은 돌아섰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자면 네. 코스닥에서도 외인들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개인들이 59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91억 원 매도, 외인이 84억 원 정도의 가장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네. 오늘 코스닥이 외인들의 추가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우선 코스피 쪽으로 시선이 쏠렸기 때문에 코스피의 강한 반등이 예상되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국 증시도 나쁘진 않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3,656포인트, 3,600포인트 부근에 움직이면서 0.14% 정도의 상승 흐름으로써 아시아 증시 전반이 양호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우리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지수의 이런 오름세가 조금 네.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던 것은 외인만 들어오면 된다였어요. 네. 근데 외국인이 어제 사실 매도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66억 원 매도로 결국 마감됐는데 오늘 현재 275억 원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니 당분간 이 외인들의 흐름이 이젠 돌아올 때가 됐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포인트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해서 외인의 매도세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매수로 돌아섰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봤을 때 2006포인트인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연말까지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1월 들어서는 다시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괜찮겠고 오히려 근데 1월은 코스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네. 연말까지 해서 쇼 커버링 물량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면에 배당주들은 배당락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운이 나고 있는데요. 자, 증시화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매일 시청자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멘토님, 오늘은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문제도 이렇게 쉬어도 되는가 싶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의 하루 제한폭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답은요, 질문 1번은 30%, 2번은 5%, 3번은 15%. 앞으로 이런 문제 내지 맙시다. 조금은 어려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쉽게 내냐면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정답을 맞추신 분들 모든 분입니다. 제가 200명 정도를 원래 추스리려고 했지만 그냥 모든 분들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일주일 유료 문자 서비스를 드릴 건데 기존 회원 문자는 아니고요.
공략주 좋은 종목들을 묶어드리는 문자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로 답을 주신다면은 다 뽑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한 5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다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주세요. 자, 이번 주는요, 특별히 김선영 멘토님께서 이 문자 주신 분들께 모두 이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혈우병 치료제 NBP601 시판 허가 유럽에 신청. SK케미칼은요, 보통은 화학 관련주로 네. 보이기는 하지만요, SK제약 그리고 동신제약을 합병을 하면서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혈우병 치료제 허가 신청 소식에 기대감을 얻고 있는 모양인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게시글부터 볼까요? 자, 게시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인데요. 네. 허가 신청인가요? 허가 받은 건가요? 네, 허가 신청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혈우병 치료제 시중에서 많이 쓸까요? 네,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은근히 많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문난 잔치 먹을 거 많을까요? 아직 소문은 별로 안 난 것 같아요. 주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뉴스에 팔라는데 뉴스 안 나오면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먼저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잘 아시겠지만 이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미리 정보가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차트를 보니까. 그래서 꽁꽁 숨겨놨다가 잘 나간 것 같아서 오늘이 좀 시작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시판 허가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솔직히 유럽맘, 미국맘 알 수가 없어요. 좀 이따가 그렇죠.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고수 김선윤 멘토님 전망콜 하고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네. 거예요. 우리 김선윤 멘토님은 정말 제약바이오로 특히 더 유명하신 분인데요. 한때 별명이 김셀트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도 붙어 있어요. 셀트리윤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이전 추천주 셀트리온을 3만 원대에 추천드렸으니까 네. 이전에 작년 12월, 11월에 엄청나네요. 네. 추천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영광의 별명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SK케미칼 같은 경우 사실 미리 지금 기대감을 얻고 네, 있는데요. 네.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 가져가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SK케미칼은요, 이게 그 필름용 제품에 좀 인기가 좀 그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네. 이게 중요한 점은 이게 7월에도 미국의 FDA 신청을 한 종목이에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뭐 100일 뒤에 결과가 나오고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3차가 되고 이런 포인트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려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미국 FDA 승인을 램시마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유럽에도 신청을 했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신청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서 매출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는 2016년 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허가가 나서 또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3에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2017년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주가가 오늘 오전부터 치고 올라갔지만 바로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SK케미칼의 주가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서도 이게 시판에 대한 시판에 대한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충분하게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이용하시되 SK케미칼은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 패턴을 2013년부터는 잘 보여지고 있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네. 않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2014년도의 주가 흐름에서 한 1년 정도를 횡보한 이후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한 이후에 또다시 그래도 전점을 높여가면서 횡보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뚫지 못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전고점 자리를 못 뚫은 거거든요. 이게 뚫지 못하는 거 봤을 때는 한번 조정이 또 거친 이후에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고 그 조정은 전 저점들의 그 라인상의 하단 부분인 제가 봤을 때는 한 6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한 번 75,000원 자리에는 약간의 조금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시장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다. 대신에 이제 코스피 쪽으로의 외인 매수가 잡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 포인트에 맞춰봤을 때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조정 시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판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만큼 너무 급하게 쫓아가지는 말고요. 이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제약바이오 고수 김선유 멘토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한창입니다. 반기문 테마주 상승 흐름의 편입. 네, 그렇습니다. 한창 같은 경우는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반기문 테마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창 같은 경우가요. 그리고 장 초반까지는 거의 25%까지 올라가다가 조금 상승폭을 줄였는데도 지금 뭐 20% 오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한창에 대한 게시글 반응도 지금 뜨거운데요. 어떤 궁금증 나오고 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그렇죠. 테마주인데요. 게시글 네. 많은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재가 뭐죠?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도 사실 이 호재가 있긴 한데 이걸 호재라 붙이기도 그쵸. 조금 애매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대륙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소문이 있긴 한데, 네. 그 대륙의 자금들의 문제점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정책 테마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네, 원래 이제 그쪽이긴 한데요. 오늘 인물 테마를 묶여버려가지고, 그것도 그 인물 테마 따라서 같이 가는 거라 어찌 보면 환경정책 테마보다는 그 반기문 총재님의 그 테마성으로 묶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자회사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죠. 네, 요것도 있네요. 무슨 놈의 테마가 이렇게 많은지 요거까지 해서 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읽어드리면요. 이 종목 아무래도 격포제의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이제 길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사실 그렇죠. 이 종목 테마주인 만큼 지금 왜 오르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 사실 정치 테마주 정말 네, 잘 맞습니다. 오르잖아요. 오늘 또 안철수 테마주 같은 안랩 같은 경우는요. 5일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한창은 오늘 왜 오르고 있는 거죠? 네, 안랩도 제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말씀을 좀 잘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주가가 잘 가서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한창은 이렇습니다. 이제 반기문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뭐냐면 그 최승환 대표님께서요. UN 환경기구 상임 위원이십니다. 네. 그런데 UN 환경기구니까 분명히 반기문 총장님과 어떤 인맥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UN이니까. 같이 그렇겠죠. 서로 뭐 아는 관계겠죠. 네. 당연히 알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뭐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한 번쯤은 두 번쯤은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같이 엮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조금 많이 급등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또 오늘 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최대 주주 김승한 씨의 별세로 인해서 뭐 약 3만 주가 상속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3만 주 가지고서 뭐 사실 뭐 저라도 3만 주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고 그냥 반기문 테마주들의 그 상승 흐름에 따른 부분인데 호재는 이겁니다. 질문에 따라 말씀드려보자면 네. 최승환 대표가 반기문 총장님과 조금 약간 인맥관계보다는 그냥 서로 이제 같은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아는 관계, 예.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신 거예요. 네. 예. 그냥 근데 이제 엮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상임위원이라고 해서 뭐 반 총장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같은 한국인들이다 보니 인사치레 뭐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륙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소식. 자, 대륙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소식.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거래소에서 어떤 거를 걸고 넘어졌냐면
대륙에서 갑자기 중국에서 삼자 배정이 국내 쪽 중소기업, 중형주에, 중소형주에 들어왔다가 주가를 급등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자, 그런데 사실 그 대륙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을 가지고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로지 주가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삼자 배정을 막 50억, 100억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중국에서 그런 회사를 만들기는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정부에서 거래소에서 대대적으로 관련주도 조사를 하겠다 해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은 있지만은 확실하게 그 계약금 자체가 입금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여타 삼자 배정이 들어온다 해놓고서도 공시상으로 납입일을 자꾸 정정 공시를 냅니다. 언제 들어온다고 했는데 미뤄졌습니다라고 정정 공시가 나가요. 그러면 그 정정 공시에 따라서 어떻게 주가가 밑으로 내다 꽂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입금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입금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시고 난 이후에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때 들어가면 또 늦는 감도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들어간다면은 조금이나마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환경정책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최승환 대표님께서 UN 환경기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자회사 화성 유니버시 스튜디오 테마주. 솔직히 이거는 맨날 엮이긴 하는데요. 네. 단기 급등 나왔다 그냥 바로 꺼져버려요. 이게 사실 뭐 땅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이슈로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테마는 총선 테마로 가는 거죠. 총선 테마, 인물 테마로 가는 거고 그나마 살짝 여기 전기차 테마이기 때문에 이건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 같은 경우는 뚜렷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반기문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하기 때문에 같이 좀 따라 올라가는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고 그간 안 올랐던 종목이라서 좀 더 상승을 타는 거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맥 테마주 움직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요, LG화학입니다. 코스피 강세 흐름의 동행. 자, LG화학이 오늘 신고가를 또 네, 썼습니다. 맞습니다. 연고점을 이어가고 있는 이 종목 정말 그 기세가 대단한데요. 일단 왜 오르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어떤 궁금증 나오고 있는지 게시글부터 볼게요. 네, 게시글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연고점 경신. 거인이 진격하고 있는 중이라고 게시글이 네. 하나가 있었습니다. 멋들어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화학 대장주인가요? 내년 상승 섹터는 화학.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기차 호재로 가는 건가요? 우리 SDI는요? 네. 라고 있었는데요. SDI도 가고 있는데 그냥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요. 고민돼서 못 사고 있어요. 네. 이게 원래 사실 급등이 나올 때 개인들이 못 따라가는 걸 이용해서 기관들이 더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보할 때도 개인들이 덤빌 때 기관을 털고 나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조정을 이용한 또 대응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본격적인 매출 이 구간인가요? 장기 투자 관점하고 느낌표를 딱 네. 찍어주셨는데요. 좀 그렇죠. LG화학 같은 경우 지난 9월부터 주가 흐름이 꽤 좋았었는데 전기차 모멘텀이다, 또 화학 대장주다 이런 이야기가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연일 이렇게 또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사실 2차전지 관련주로 확실하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SDI도 사실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좀 느릴 뿐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중국 쪽의 매출이 워낙에 좀 확실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많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 자체도 정유화학주가 내년도에 큰 흐름을 그릴 것이라는 게 조금 대부분의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또 많은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상당히 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큰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기관들도 외인들도 올라갔으면 수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포인트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큰 그림인데요. 2009년부터 해서 좀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닥 포인트 라인을 좀 이렇게 이어보도록 하고요. 쭉쭉쭉 이어보겠습니다. 쭉쭉 이어보고요. 자, 빨리 이어볼게요. 빠르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점 포인트들인데요. 이제 요런 포인트가 이제 고점 포인트 영역이 생깁니다. 네.
자, 이 정도 포인트인데 상황을 보자면 얘는 거의 이 라인상에 등락폭이 있지만은 박스권을 좀 그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고점 포인트 라인을 좀 잘못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좀 열려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포인트는 하단에서의 상단 부분 라인을 하단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게 났을 때 주가 포인트가 현재 구간대가 사실은 조금은 위험한 고점 포인트 자리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박스권 네.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조금 불안감이 있어서 이 상단 라인을 뚫고 갈 때는 반드시 일단 지켜보는 관점에서의 매수 대응은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여기서 다른 흐름을 보이면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냐면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내려간다고 해서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관들이 왜 수익 실현 한 다음에 그 다음 올라가야 되니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흐름을 봤을 때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26만 원까지 가면은 약 25% 정도가 빠지는 거라 그리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존의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거의 1년 만에 2배가 올랐는데요. 네. 2년, 3년 전 같은 경우에도 35% 이상의 급락을 보인 이후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3, 4개월 동안 35%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2배가 또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대형주의 추세상으로 봤을 때 30% 내외의 하락폭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대세 상승 구간의 하나이기 때문에 LG화학이 26만원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중국 쪽에 시장이 열린다는 걸 감안했을 때 3, 4개월 정도 5, 6개월 빠졌다가 2016년 중반, 2017년부터 급등해서 다시 50만원 가면은 아무도 욕을 안 할 거란 말이죠. 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조정을 거치고 올라간다면 이게 최고점 자체가 58만원의 라인입니다. 네. 그때랑 지금의 모멘텀이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50만원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몇 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차트로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인 만큼 26만 원까지 조정을 보이더라도 큰 걱정은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제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2954님이 보내주셨네요. 멘토님, 코스피 상단 어디까지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궁금할 법하죠. 저도 지금 궁금해요. 지금 2000포인트 넘어서서 200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과연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저는 2016년은 지수가 엄청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리네요. 네. 지금 사실 증권사 네. 입장에서는 별로 실적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약한 척 하는 것 같고요. 내년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내년 시장은요, 거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요, 금리 인상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에 그쵸. 4번 더 한다고 하지만 1% 정도 총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내년에 총선 맞춰서 내년 미국 대선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악재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내년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 하는데 악재를 만들지 그쵸?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시기 자체가 2017년으로 좀 보거든요. 1년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약간 리스크가 있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되면 주식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부담스럽지만 2016년은 총선에 미국 대선에 그리고 금리 인상도 했겠다. 그리고 사실 지수도 상당히 밀린 상태에서의 새롭게 2000포인트권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 상단을 2016년에는요, 2014년 고점이 2189포인트였습니다. 여기 전 돌파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요. 네. 그리고 내년 초 같은 경우에도 2050에서 100 사이까지는 1분기 안으로는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코스닥도 지금 바로 전 고점 포인트 자리가 한 700포인트 자리인데요. 아마 1월 안으로는 700포인트 자리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실적, 4분기 실적과 작년 실적을 가지고서 상승을 줄 건데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은 1월 안으로 우선 700포인트까지만
보시고요. 코스피는 1월 안으로는 저는 한 2050에서 2100까지 열어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에 엄청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정말 좀 기대에 부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월 안으로 코스닥도 700포인트 안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간단하게 어떤 대비해야 될지 정말 간략하기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대비요? 네. 지금 사실 주식이 살 때 같아요. 그냥 과감하게 좀 세게 말씀드리자면 지르십시오. 네.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정말 명쾌하네요. 시간의 문제가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과감하게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겠네요.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명쾌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답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멘토님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시청자 퀴즈의 정답은 모두가 아시는 정답입니다. 1번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요. 모든 정답자분들께 문자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자가 나갈 건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통 크게 좀 문자 서비스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증 많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생방송 중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